한국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 거실 문을 열고 스위스 아들이 이제 막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스위스에 있는 아빠의 말을 전하자마자 듣기 싫다는 듯이 방문을 쾅 닫으며 들어가 버리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알아보겠습니다. 제 아들 에릭소는 현재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의젓해지고 믿음직스럽게 커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엄마와 단둘이 지내면서도 큰 말썽 부린 적이 거의 없을 만큼 아주 효성 지극한 아이예요. 우리 가족은 남들보다 부유한 편입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자면 제 남편의 집안이 부유한 것이죠. 저희 친정집은 평범한 수준에 비해 남편의 집안은 예전부터 건설업으로 성공하여 어떻게 보면 부자라고 해도 될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죠. 스위스에서 살면서 제 아들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습니다. 학교에 등하교할 땐 기사가 운전해주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방과 후는 무조건 집으로 오게 했었죠. 고액의 과외 선생님을 집으로 불러들여 1대1 수업을 했으니 대부분 외출은 하지 못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들은 항상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그토록 자신을 혼자 두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스위스는 동네마다 치안의 수준은 천차만별하게 다릅니다. 혼자서 어디를 가나 안전한 한국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예요. 예전과는 다르게 외진 지역에서 혼자서 밤늦게 걸어 다니는 일은 피할 정도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번화가는 그나마 낫지만 조금이라도 외곽으로 빠지게 된다면 소매치기와 강도를 당하는 일은 잦은 편입니다. 특히나 혼자서 밤늦게 다니게 되면 언제 범죄에 노출이 될지 모르기에 안심할 수는 없는 현실이에요. 물론 스위스 전역이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가족이 살고 있던 동네에서는 특히 조심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방과 후에 저희 운전기사의 차를 타지 않고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들어온 날이 있었어요. 아들이 태어나고 몇 번 없었던 일이었지만 그날은 아들에게도 잊지 못할 만한 너무나도 기억하기 싫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평소에는 제 말을 그렇게 잘 듣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사건이 생기기 며칠 전부터 저에게 반항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이제 어린아이도 아닌데 친구들과 놀다가 들어와도 되잖아요. 그냥 저 좀 놔두시면 안 돼요? 아들의 저런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아이의 아빠는 저희 아들을 과잉보호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랬기에 학교를 다닐 때부터 운전기사와 함께 등하교를 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아들은 살면서 억눌린 감정에 폭발하듯 말도 없이 밤늦게까지 친구와 놀고 들어온 것인데요. 아들이 현관문에 도착한 모습을 보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겉옷과 신발이 벗겨진 채로 들어왔기 때문이었어요. 아니, 대체 누가 널 이렇게 만든 거야? 아들은 아무 말도 없더군요. 사실 말을 안 해도 알 것 같았어요. 최근 들어 저희가 살고 있던 동네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금품갈취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었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스위스 내에서 조직범죄 연관 사건들도 늘어나는 바람에 스위스 사람들도 불안해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도시 여기저기에서도 흉악범죄와 총기 사건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는 이런 스위스의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해왔기 때문에 평소에도 아이의 아빠와 마찬가지로 항상 아들에게 조심성을 요구했었는데요. 저는 아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요. 하지만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아들의 얼굴을 보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비록 아무 말도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아들을 진정시키고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매일 조심하고 조심했는데 딱 한 번 일탈로 인해 아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부터 아이의 아빠는 아이를 더욱 구속하는 듯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에릭손의 외출은 당분간 금지야. 다른 동네로 이사가는 것도 생각해보자고. 그래도 제 아들의 얼마 안 되는 친구들과 이제 조금 친해진 상황에서 그나마 정든 동네를 떠나자고는 아들에게 차마 말을 못하겠더군요. 우리 가족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질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어요. 바로 아들의 행복이었죠. 제 꿈 역시 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스위스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 역시 남편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는 아들과 저 둘 다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위스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갈 만한 곳이 없었어요. 아니,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저 역시 아들과 마찬가지로 결혼 후에는 남편의 그늘에서만 살았기에 남편이 하라는 대로만 행동했거든요. 세계의 여러 안전하다고 평가받은 나라들을 간추려봤습니다. 일단 유럽 쪽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스위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은
소매치기와 강도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아메리카 대륙을 가는 것도 좋은 생각은 아니었죠. 치안이 좋은 국가를 알아보던 도중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요즘에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문화 콘텐츠와 국력이 강한 나라 중 하나라고 알고 있었기에 대략적인 정보는 갖고 있었는데요. 치안 역시 좋은 나라인 줄은 전혀 몰랐었죠. 저는 해외 유학을 알아봐주는 담당자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안내를 요청했고 담당자는 서류 몇 장과 인터넷 사이트 몇 개를 알려줬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전한 나라더군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 모두 하나같이 칭찬하는 게 바로 한국의 치안이었어요. 저는 더 생각해 볼 것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에릭손, 스위스를 떠나는 걸 어떻게 생각해? 네? 갑자기 왜요? 어디로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필요한 것 같아. 혹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니? 물론이죠. 우리 반 아이들은 한국 노래들을 엄청 많이 듣고 있는걸요. 학교 선생님들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관련된 한국 문화 수업을 한 적도 있었고요. 저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한국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다면 저의 이런 결심을 되돌려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한국에 가서 있다가 오는 게 어떨까? 에릭손 너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 아들은 너무나 좋아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스위스를 떠난다는 게 기쁜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과 아빠와 잠시 떨어져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아직도 스위스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선진국으로만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간다고? 얼마나 있다가 오려고? 아이가 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요. 그동안 에릭손도 많이 답답하게 살았어요, 여보. 학창 시절만이라도 조금 자유롭게 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남편은 저희 이런 제안에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저와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조건부 제안을 하더군요. 딱 고등학교까지만이야. 그 후에는 스위스에 돌아와서 아빠의 일을 배울 생각해야 해. 저는 나중 일은 어떻게 되든 일단은 스위스를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들은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살게 되면 살수록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집 근처에 웬만한 편의시설들은 다 있었고 마트, 학교, 관광지 등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으로 얼마 안 걸리는 거리에 다 있었으니까요. 거기에 스위스보다 안전한 것 역시 좋았습니다. 아들은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어도 배웠는데요. 역시 나이가 어리다 보니 저보다 훨씬 더 빨리 배우더라고요. 2년이 채 안 되기 전에 이미 한국인 친구들을 여러 싹이었으니까요. 고등학교에 들어간 아들은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혼자서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니겠다고 하면서요. 너무나 기특했습니다. 이미 스위스에서 생긴 안 좋은 사건들은 잊어버린 지 오래된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아들과 저는 한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으나 아들의 고등학교 생활은 끝나가고 있었어요. 여보, 약속한 거 잊지 않았지? 이번 겨울방학에 내가 갈 테니까 에릭손에게도 상기시켜줘. 스위스로 돌아갈 거라고. 이미 한국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던 저희 모자에게 아들 아빠의 이런 통화 내용은 절망적이기만 했는데요. 엄마가 아빠한테 말 좀 해주면 안 돼? 나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나 좋아. 예전처럼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고 혼자서 대중교통으로 학원 다니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고 제발 부탁이니까 아빠를 설득 좀 해줘 엄마. 응? 아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딱히 방법이 없었어요. 경제력은 남편이 쥐고 있었고 한번 마음을 먹은 이상 남편의 고집을 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일단 남편이 한국으로 올 때까지 저는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흘러 아들의 겨울방학에 남편은 한국에 있는 우리 집에 왔어요. 에릭손, 이제 노는 시간은 다 끝났다. 스위스로 돌아가서 아빠 사업을 배워야지 이제. 아빠, 우리 제발 여기 한국에서 살면 안 돼요? 아빠가 살기 싫으면 엄마랑 저만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네? 에릭손, 약속이 다르잖아. 스위스보다 떨어지는 나라에서 대체 왜 더 살려고 하는 거니? 아빠, 저는 이제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아빠가 시키는 대로만 살았어요. 그랬지만 저는 행복한 걸 몰랐어요. 엄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국에서 사는 건 너무나 좋고 행복해요. 친구들과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돌아다니는 것 하나만으로도 한국에서 사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들의 저런 성숙한 생각에 아들의 아빠와 저는 순간 얼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라고만 생각했던 아들은 한국에서 사는 동안 어른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본 남편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남편 역시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고 아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왔던 부모였기 때문에 자신의 고집으로 행복하게 한국에서 살고 있는 아들을 무작정 스위스로 데려가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한국에서 사는 대신 새로운 조건을 걸었는데요. 훌륭한 성인이 되고 대신 언제든지 힘들거나 아빠가 보고 싶으면 스위스로 돌아와서 같이 살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저희와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고 있어요. 한국에서 계속 사는 이유는 순전히 제가 오고 싶었던 이유가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들의 한국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것이 훨씬 더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의 행복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계속 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 같네요. 학생들이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고 심지어 부모와 동행하지 않아도 등하교가 가능하며 밤 늦은 시간에도 대중교통으로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나라는 흔하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님과 같은 외국인의 한국 입국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감동스러운 사연을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감상 후기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